안녕하세요. 작가 정미숙입니다. 오늘의 책은 하브 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입니다. 하브 에커는 13살부터 신문 배달,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 등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 성장기를 보냈고 요크 대학을 졸업한 후 5개의 도시를 전전하며 12개가 넘는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나갔다. 수많은 좌절의 시간 이후 대출받은 $2,000로 첫 사업을 시작해 10개의 지점을 가진 사업체로 바꿔놓지만 잘못된 투자에 해픈 씀씀이로 또다시 2년도 채 못 가 빈털터리가 되었다. 성공의 기쁨과 실패의 나락을 모두 경험한 바로 그 순간 하브 에커는 독특한 이론을 개발했다. 돈과 무의식, 부를 이루는 심리적인 과정을 발견해낸 것이다. 에커는 어린 시절에 가족을 통해 보고 들은 경험과 습관이 지금 나의 돈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오늘은 우리 무의식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아버지의 친구분 중에서 상당한 재력가였던 아저씨에게 충고 한마디를 듣게 되었다. 어느 날 그분이 남자들끼리 카드 게임을 하려고 우리 집에 왔는데 지나가다가 날 보았다. 내가 벌써 3번째로 집에 기어들어와 아래층 스위트룸, 다시 말해서 지하실에서 빌부터 살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가 벌써 나의 변변치 못한 상태를 얘기했는지 그분은 장례식장의 유족을 바라보는 듯한 가엾어 하는 눈으로 날 쳐다보면서 말했다. 하부, 나도 처음에는 나하고 똑같았어. 되는 일이 없었단다.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군. 난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못 들은 척 벽 쪽을 쳐다보았다. 아저씨의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후에 내 인생을 바꾼 충고를 듣게 되었어. 나한테도 그걸 알려주고 싶다. 하부,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면 그건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런 거란다. 당시에 꽤나 시건방졌던 나는 모든 걸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슬프게도 나의 통장이 보여주는 현실은 달랐다. 그래서 나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계속 말했다. 부자들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 아니? 아니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내가 대답하자 아저씨가 다시 말했다. 100% 정확한 건 아니다만 대개의 경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 그런 사고방식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결과도 결정하지. 부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아저씨가 말했다. 그럼 너도 부자들처럼 생각하면 돼. 그때는 냉소적인 성향이 강했던 내가 반문했다. 아저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데요? 그가 대답했다. 부자들은 집중력이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집중할 일은 카드 게임이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난 이만. 아저씨는 자리를 떠났지만 그 말은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내 인생은 어차피 잘 굴러가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 손해볼 게 무언가. 나는 부자와 부자들의 생각을 연구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주로
돈과 성공의 심리에 관심을 기울였다. 아저씨의 말은 사실이었다. 정말로 부자들의 생각은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 사람들과 달랐다. 결국 나는 나를 부자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나 자신의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다. 더 나아가 부자들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실제적인 기법과 전략을 터득했다. 생각은 할 만큼 했다. 이제 시험을 해보자. 마침내 나는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 당시 헬스 산업에 몸담고 있었던 관계로 스포츠용품 전문점을 차렸다. 돈이 없어서 $2,000 카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냈다. 그동안 연구한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사업 전략을 본받기로 했다. 전에 사업할 때와는 180도 다른 태도였다. 이전에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빠져나갈 구멍을 호시탐탐 노리며 항상 단기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나의 정신력을 무장시켰다. 전에는 내 머릿속에서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지만 성공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나의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부자가 되겠다는 나의 비전에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하는 생각은 가차없이 버리기로 했다. 이 세계 최고의 도구를 갖고 있어도 그 도구함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명백해지는 순간이다. 아무리 뛰어난 원칙과 전략을 배웠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의 생각은 마음속에 있는 정보 창고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 정보들은 또 어디서 나오는가? 과거의 프로그래밍에서 나온다. 그렇다. 당신의 과거 프로그래밍이 모든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사람이 환경의 동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어릴 적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대부분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다면 내 무의식 속에 그것이 이미 잠재되어 있어서 그 가난한 의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행복하기도 힘들고 부자가 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미 형성된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의 생각을 좌우한다. 생각이 결정을 만들고 결정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 경제 청사진을 새롭게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4가지 핵심 변화 요소가 필요하다. 그 하나하나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변화를 유도하는 첫 번째 요소는 인식이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무엇 하나 바꿀 수 없다. 두 번째 요소는 자기 이해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이해할 때 그것이 당신의 밖에서 주입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세 번째 요소는 변화 선택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깨달았으면 그것과 자신을 분리시켜 계속 간직할 것인지 내보낼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시점으로 오늘 자신의 모습과 내일 가고자 하는 방향을 근거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마음속의 사고방식을 분석해 보면 그것이 실은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쟁여놓았던 정보의 집합으로서 지금의 당신에게는 더 이상 가치가 없거나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요소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으로의 세팅이다. 변화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잦은 노출이 중요하다. 이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자랐는가 하는 부분이다. 눈으로 본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규정해 놓는다. 부모님이나 가깝게 지내던 어른들이 돈에 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나, 돈을 잘 관리했는가, 아니면 돈 관리에 소홀했는가, 쓸 만큼 쓰면서 살자 주의였나, 저축해야 한다는 주의였나, 영리한 투자가였나,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나,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드는 편이었나, 보수적으로 유지하는 편이었나, 꾸준하게 돈이 들어왔는가, 드문드문 수입이 생겼는가, 수월하게 돈을 버는 가정이었나, 아둥바둥거려야 했던 가정이었나, 돈으로 즐거움을 누렸는가,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는가. 이런 정보가 왜 중요할까? 원숭이는 본대로 배운다. 그러면 인간이라고 과연 다를까요? 인간이나 원숭이나 똑같아요. 좋은 본보기가 있어야 잘 배울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은 특히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배운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부전자전, 사과는 제 나무에서 가까운 곳에 떨어진다. 자식은 부모를 따라가게 마련이다 라는 말들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어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녀가 저녁 식사로 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햄의 양쪽 끝을 다 잘라내는 걸 보고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다. 햄의 양쪽 끝을 왜 다 자르는 거요? 그녀가 대답했다. 엄마가 이렇게 요리했어요. 우연히 그날 밤에 그녀의 엄마가 저녁 식사를 하러 들리셨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햄의 양쪽 끝을 왜 잘라버렸냐고 물었다. 엄마가 대답하기를 나의 어머니가 그렇게 요리하셨거든. 그래서 그들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왜 햄의 양쪽 끝을 떼어냈냐고 물었다. 대답은 프라이팬이 너무 작아서 그랬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돈에 관해 부모님 중 한 분을 닮거나 아니면 두 분의 모습을 다 닮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콜로라도주 올랜도에서 세미나를 할 때 있었던 일이다. 평소처럼 사람들이 한 명씩 무대로 나와 인사말이나 감사의 말 혹은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이 지긋한 신사 한 분이 흐느끼며 무대로 올라왔다.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소매로 연신 눈물을 닦아내기에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다. 나 지금 63살인데 책도 읽고 세미나에도 수없이 들락거렸습니다. 강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다 따라 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손대보고 사업도 10가지 이상 해봤습니다. 대학에 가서 MBA도 땄어요. 일반 사람 10명을 합친 것만큼 지식을 쌓았어요. 그런데 난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항상 좋았는데 빈손으로 끝이 났어요. 그 오랜 세월을 이유도 모른 채 지냈습니다.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서 늙은 바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의 말을 듣고 훈련을 해보니 모든 게 납득이 됩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내 의식 속에 박혀있는
아버지의 경제 청사진이 그게 나를 지배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공황기를 겪었어요. 매일 일자리를 찾으러 물건을 팔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죠. 오늘 배운 내용을 40년 전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이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가 더 격하게 울기 시작했다. 내가 대답했다. 지식을 얻는데 들인 시간은 절대 허비한 게 아닙니다. 마인드 은행에 숨어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이제 성공 청사진을 만들었으니까 그간 배웠던 것들이 다 자원이 되어 성공의 추진력을 달아줄 겁니다. 그가 감정을 추스르더니 크게 심호흡하고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나를 힘껏 끌어안았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얼마 전에 그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지난 18개월 동안 지금까지의 18년을 다 합한 것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 모든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도 당신의 꿈이 성공 쪽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적인 성공은 남의 나라 이야기이다. 앞에서 대개 사람들이 돈에 관해 부모의 경량을 따른다고 말한 바 있지만 여기에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 부모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분노와 복수라는 단어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당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분노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엄마, 아빠 앉아보세요. 두 분과 예일 좀 해야겠어요. 전 두 분의 돈 관리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두 분의 인생도.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되면 절대 엄마, 아빠처럼 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죠. 충돌이 생기면 흥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이다. 나는 절대 엄마 아빠처럼 안 살아. 나는 커서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거야. 그 후에 방으로 달려가 문을 꽝 닫죠.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런 분노와 반항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사회에 진출해서 부자가 되거나 최소한 부자가 되려는 의욕을 불태운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다. 실은 커다란 문제다.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려고 무진 애를 쓰긴 하지만 대체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이유가 뭘까? 돈을 벌어 성공하겠다는 의욕의 뿌리가 분노와 원망이라서 그렇다. 돈과 분노가 그들의 마음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성공하려고 노력할수록 그만큼 분노도 커진다고 합니다. 덕분에 과거 프로그래밍이 모든 생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만약 어릴 적 환경이 행복하지 않고 가난했다면 내가 그것을 나도 모르게 보고 답습했기 때문에 나 또한 행복하지 않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부자 멘토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부자 책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자꾸 조금씩 바꿔 나가야 돼요. 오늘 저와 함께 부자 공부, 마음 공부, 사랑 공부, 돈 공부 함께 하도록 해요. 정미숙 TV였습니다.